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건 방송의 이춘건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루마니아 경제 교류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는 동유럽과 남유럽에 걸쳐서 위치한 나라로 공용어는 루마니아어를 사용합니다. 민주공화정을 상징하는 의미로 루마니아 공화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1948년에 집권한 루마니아 공산주의 정권이 1965년에 붕괴된 이후 독재 정권이 1989년까지 집권했고 1990년 공화국 체제로 변화했습니다. 1989년 12월 반체제 봉기를 통해서 1990년 개방과 시장 경제를 표방한 공화국 체제로 변화했으며 이 정치 체제는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총리가 존재하는 프랑스 체제와 유사합니다. 루마니아는 로마인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동쪽으로는 몰도바, 서쪽으로는 헝가리와 세르비아, 남쪽으로 도나우 강을 끼고 불가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흑해와 접하며 국토 중앙으로 카르파티아 산맥이 지나갑니다. 2004년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을 했고 2007년 1월 1일 유럽연합 즉 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유럽 민주국가들 중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취약하지만은 다키아를 식민지로 삼은 로마인들의 후손이 주변의 슬라브 세계 속에서 그 언어와 독창적 문화 양식을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전체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2.3배 정도인 23만 8,391제곱킬로미터이고 수도는 부쿠레슈티이며 인구는 약 1958만 명 정도 됩니다. 1인당 GDP는 12,500달러 정도 됩니다. 제가 한 루마니아 국제교류협의회의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어서 루마니아의 경제 상태와 경제 교류를 분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동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동유럽 발칸 반도를 여행하면서 인접국인 헝가리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에는 가보았지만은 루마니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루마니아는 동남유럽에서 가장 큰 국가에 속하며 유럽에서는 12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루마니아의 대부분이 세르비아와 불가리아에 접하며 다뉴브 강이 통합니다. 다뉴브 강과 프루트 강이 합류하며 몰도바 공화국과 접합니다. 다뉴브 강은 흑해로 흘러가고 다뉴브 강 삼각지를 이루며 유럽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삼각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슬라브족이 가득한 동유럽에서 특이하게도 루마니아인들은 라틴계 민족의 언어도 라틴계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로망스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프랑스에서 상법은 이탈리아에게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옆나라 몰도바와는 같은 루마니아어를 사용하고 민족성에서도 동질성을 느끼는 동일 문화권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로 지지부진하고 있지만은 한때 통일 여론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동유럽에서는 인구와 면적 대비 폴란드 다음에 대국입니다. 중동과 독립국가 연합인 CIS,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고 독일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란실바니아 지역에 과거 독일계 상인들이 도시를 건설했으며 루마니아의 국가 기반을 다진 카롤 1세도 독일계입니다. 루마니아를 비롯한 EU 내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EU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 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한 EU FTA 발효 이후 EU 전반의 경기 침체 여파로 우리나라의 대-EU 수출 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중동부 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 실적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이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역 수지 흑자 대상국입니다. 2004년 EU 가입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 소득 증가, 교역 확대 및 FDI 유치 급증 등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EU 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 동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07년 EU 가입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술한 선도 가입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세를 시현할 기회가 적었던 루마니아는 향후 EU 경제에서 역동적인 성장 동력의 역할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 최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EU 시장 접근에 있어서 최근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는 전술한 EU 내 중동부 유럽 국가와의 경제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타 국가에 비해서 루마니아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폴란드에 이어 중동부 유럽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루마니아는 향후 성장 잠재력이 EU 내에서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동부 유럽에서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EU 가입 전후로 유입된 대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수출 주도형 경제에 기반해서 2000년대 들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경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로 꼽히고 있으며 최근 경제 실적도 EU 내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경제는 최근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수준 유지와 임금 상승, 부가가치세 인하 등으로 개인의 구매력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민간 소비가 주도하는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서 2017년 경제 성장률은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7.1%를 기록했습니다. EU 가입 과정에서 루마니아 경제 수준은 2000년에서 2007년 급속한 수렴 단계를 거쳤으나 1990년대 심각한 경제 후퇴의 여파가 워낙 커서 28개 EU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불가리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1인당 GDP가 낮은 수준입니다. 루마니아 경제 수준을 결정하는 전반적인 제도적 환경이 여전히 주요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강력한 부패 방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부패 인식 지수 기준으로 루마니아는 총 168개국 가운데 46위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루마니아 지하경제 규모도 거의 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0.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여전히 노출하고 있음에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루마니아의 1인당 GDP 증가 속도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 이어 EU 내에서 세 번째로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루마니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고 향후 선진경제 수준으로의 수렴에 대한 기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2017년의 고성장에 비해서 2018년 실질 GDP 성장률은 4.4%로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투자와 총수출이 하락세인 와중에 민간 소비의 증가로 성장이 견인될 것입니다. 완만한 감소세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소비 증가가 여전히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과 공공분야 임금 상승 덕분에 민간 소비는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이례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기세가 한풀 꺾이기도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GDP를 기준으로 한 산업 구조는 농림수산업이 6.4%, 제조업과 강업이 43.3%, 서비스 산업이 50.4% 등으로 제조업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ICT 산업은 루마니아 정부 및 EU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부문입니다. 유럽 발전 전략인 유럽 2020의 일환으로 유럽을 위한 디지털 어젠다가 제시되었는데 주요 목표는 2020년까지 EU 내 디지털 단일 시장의 형성입니다. 다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EU 내 지역 간 디지털 기술력의 차이를 좁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루마니아 ICT 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루마니아 정부 당국의 정책적 개발 추진 의지도 분명합니다. 루마니아의 인터넷과 휴대전화 보급률도 높은 편이지만 루마니아의 ICT 인프라 확충 정도를 보면 EU 내에서는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ITU의 ICT 개발 지수에서 2017년 루마니아의 순위는 세계 58위로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서 ICT 인프라가 아직은 미비한 편입니다. 그러나 ICT 서비스 부문에서는 EU 회원국 중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EU 회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에 비해서 고숙련 IT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유명 IT 기업들이 아웃소싱이나 니어쇼링 등의 형태로 루마니아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여기서 니어쇼링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지역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마니아는 공산 정권 시절의 산업 기반이 남아 있어서 제조업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설비의 현대화가 진행되었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점차 중공업과 노동집약 산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원자재, 소프트웨어, 군용장비, 철강, 전자장비, 약품 등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동차 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포드와 르노, 다치아 두 개 주요 회사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이 루마니아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 인구 중에서 큰 비중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도 생산 효율은 낮으며 농산품이 루마니아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주 수출국은 현재까지 EU이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수출국입니다. 수출의 절반가량은 유로존으로 향하고 4분의 3가량이 유로존을 포함한 EU 국가들에 수출됩니다. 이러한 수출 시장 다변화의 부재로 인해서 루마니아 경제는 EU 수요 및 유로화 환율 변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유로존 위기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루마니아에게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수입품은 공산품, 기계설비, 운송장비, 화공품 및 연료가 지배적입니다. 이는 국내 생산 기반이 내수 및 국내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최근 루마니아의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원자재 및 부품을 수입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수입은 계속 수출을 앞지를 전망이며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의 대외 국가별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루마니아의 수출 상위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헝가리, 영국, 불가리아, 폴란드 등이고 우리나라는 약 44번째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수입 상위 국가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과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중국, 프랑스, 터키, 네덜란드, 러시아 순이고 우리나라는 27번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와 루마니아 간 경제 교류를 보면은 1990년대 초 대우 자동차의 진출로 루마니아에 대한 주요 투자국이었으나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양국 경제 협력 관계가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루마니아의 EU 가입 및 경제 개혁, 2011년 한 EU FTA 타결 등의 영향으로 한국과 루마니아 간 교역과 투자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루마니아에 대한 수출액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3억 8,725만 달러이고 2010년 4억 5,640만 달러, 2019년 5억 6,16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수익 금액도 수출과 비슷한데 2018년 이후 무역수지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즉 2017년에는 1912만 달러의 적자를 냈지만은 2018년 7,956만 달러의 흑자, 2019년 1억 665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한국에서 루마니아로 수출하는 상위 10개 품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료, 기계류, 철도 및 궤도용 차량 부품, 철강, 플라스틱 제품, 강학기기, 섬유 제품, 고무 제품 등이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루마니아로부터 수입하는 상위 10개 품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와 기계류, 의류와 부속품, 전자기기, 곡물, 철도 및 궤도 차량, 고무 제품, 가죽 제품, 강학기기, 메리아스 편물, 목재 제품 등입니다. 루마니아의 장기 전망은 절실히 필요한 개혁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부채 척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규제와 세법 개선을 통해서 민간 투자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루마니아 경제는 최근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수준 유지와 임금 상승, 부가가치세 인하 등으로 개인의 구매력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민간 소비가 주도하는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서 2017년 경제 성장률은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7.1%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활성화 추세는 2017년 2, 4분기부터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루마니아 경제의 생산 능력 및 인프라 개선, 생산성 향상 등으로 연결되어서 EU 평균 수준으로의 경제 수렴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인구 및 면적 대비 폴란드에 이은 동구권 수출 유망 시장이며 지리적 요충지로 EU 시장 및 기타 유럽 시장 진출에 용이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무역 수지의 불균형은 크지 않으므로 상호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지속적 발굴 및 대루마니아 투자 진출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루마니아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5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루마니아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은 우리나라보다 적지만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루마니아는 중동, 서구 유럽, 중앙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루마니아를 통한 우회 수출이나 현지 생산, 인접 국가로의 수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4월 24일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인 무디스는 루마니아 국가 신용 등급을 BAA3 안정적에서 BAA3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3대 신용평가 기관의 2020년도 루마니아 국가 신용 등급을 모두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루마니아 내 중기적 경제 성장 잠재력 지속, 적정한 수준의 제도 및 거버넌스 등이 전망되지만은 정부 재정의 구조적 악화, 단기 대외 부채 증가 등 대외 포지션 악화 등으로 루마니아 국가 신용 등급을 BAA3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 연금 40% 인상 개혁으로 인한 장기 부채 증가와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정부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서 루마니아 정부 재정의 구조적 악화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2015년에서 2019년간 평균 4.9%의 GDP 성장률 시연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015년 0.6%에서 2019년 4.3%까지 증가했습니다. 루마니아 재정적자 확대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공공분야 임금 및 연금 인상 등 정부 지출 확대와 개인 소득세가 16%에서 10%로 인하되고 부가가치세가 24%에서 19%로 인하함으로 해서 세입 감소 등이 원인입니다. 2019년 9월 연금 인상으로 연금 관련 정부 지출은 2030년 GDP의 11.6% 수준까지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 이주 등으로 인한 절대 인구수 감소 등으로 예산적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단기 외채 증가로 인한 대외 포지션 악화, 루마니아 화폐인 레이화의 평가 절하, 경상수지 적자 확대, 외국인 직접 투자 둔화 등으로 대외적 취약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루마니아의 2019년 GDP 성장률은 4.1%로 EU 국가 중에서 6위를 기록했는데 공공분야 임금 인상에 따른 가계 소비 증가, 건설 부문 투자 증가 등이 높은 GDP 성장률을 견인했습니다. 2017년 GDP 성장률 7.1% 기록 이후 경제 성장이 다소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3.5에서 4% 수준의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10월에 발표한 경제 전망을 표에서 보면은 루마니아의 경제 성장률은 2017년 7.1%, 2019년 4.1%였고 2020년 즉 금년은 마이너스 4.8%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7년 1.3%, 2019년 3.8%, 2020년 2.9% 등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18년 마이너스 4.4%, 2019년 마이너스 4.6%였고 2020년 즉 금년은 마이너스 5.3%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반 정부 전체 수지는 2019년 마이너스 4.9%, 2020년 마이너스 9.6%, 2021년 마이너스 8.1% 등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정부 부채 D2는 2018년 36.4%,
2019년 36.8%, 2020년 44.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진출 고려 시에 참고 사항으로는 당장 수요가 높을지라도 향후 이어질 수 있는 수요 감소세에 사전에 대비하고 사업 진행 전 파트너사의 신용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 분야의 진출 시에 정치 리스크에 잘 대비하고 취약한 인프라, 비효율적 공공기관, 그리고 감소하는 인구 등 구조적 한계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인프라 미비, 까다로운 출입국 관리로 인한 운송 지연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전망되어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의한 국가신용상태가 Baa3 부정적이라는 것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루마니아는 1990년 3월 30일 수교 관계를 맺었으며 2008년 9월 트라이안 버세스쿠 대통령 국빈 방한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루마니아 경제를 분석해 보니 루마니아와의 경제 협력은 중동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서도 필요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의 진출이나 투자를 강화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와 루마니아가 모두 윈윈하여 경제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붉은색의 구독과 엄지척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업로드하는 제 영상을 보다 빨리 받아보고자 하는 분은 알람 설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